이것이 금천구 가산동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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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세 조사를 했더니 한 3억 4천 정도 시세가 딱 나오더라고요. 시세가. 그래서 따지러 이제 임장해보니까 괜찮아. 그 당시에 보증금 2천에 월세 200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얼마에 팔 거야? 이렇게 상담을 한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채권을 매입을 할 때 채권 원금에 그때 얼마에 판다 그랬죠? 원금 기준으로 매각을 한다 그랬잖아. 은행에서 유동화회사로 매각을 할 때 채권 원금의 90% 선에서 매각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이, 왜 또 일부러 모른 척들 하고 계세요? 기억나시죠, 다들? 그 정도에서 이제 매각을 했던 거고, 유동화회사는 그렇게 사서 어쨌든 120%까지니까 30%의 룸이 있는 거잖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한 100% 선에서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갔더니 3억 600 얘기를 해요. 3억 600 매입가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감정가가 3억 4천이잖아요. 그리고 최저가가 지금 80%니까 2억 7,200 이렇게 나와. 이게 이제 80%. 80%에 사면 좋겠죠, 우리가. 근데 80%에는 안 팔 것 같아. 그래서 던지기를 2억 9천을 제가 불렀어요. 2억 9천. 근데 안 판대. 그리고 결국은 3억 600을 얘기를 하면서 이 금액이 안 사실 거면 그냥 입찰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매를 참가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다가 600만 원 정도 옵션을 하나 붙이는 거지. 옵션을. 이게 뭐죠? 그랬더니 예를 들어 내가 3억 4천에 1등을 했는데 2등이 3억 3천이 나올 수도 있고 3억 2천이 나올 수도 있고 3억 1,20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 입장에서는 나한테 3억 600에 판 거에 몇 천만 원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보존을 좀 해줘라. 대신 600만 원까지. 그러면 2등이 3억 1천 나왔으면 400만 원 더 주는 거지, 얘네들한테. 그럼 3억 1,200이 나왔으면 600만 원을 더 주는 거고 3억 2천, 3억 3천이 나와도 600만 원까지만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도를 항상 캡을 씌운다고 얘기하는데 한도를 항상 정해놔야 되는 금액인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캡을 안 정해놓으면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비용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한도를 항상 요 캡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나오면요, 3억 1,200은 무조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3억 1,200이 나와. 아니 누가 가서 자기네들 누가 가서 그냥 하나 써서 넣어도 되잖아. 600만 원 더 수익 나는데. 절대 그런 일 안 한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하냐고. 그냥 정확히 나오더라, 이 금액이. 그리고 협의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얘네들이 이제 이 협의를 하려면 여기서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64%로 떨어져야 그때 요 밑에 가격 내지는 요쪽 가격대에서 요 가격대 언저리에서 얘네들은 매각을 하려고 그럴 테고 우리는 또 요쪽 가격대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겠죠.
항상 여기에서 가격이 노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요 윗가격을 불렀다. 그럼 우리가 과감하게 이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거지. 네, 사면 안 돼. 자, 그래서 매입가는 어쨌든 3억 1,200이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내 매입가가 이거는 유입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에 채권 이전된 게 나와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법원은 내가 이 채권을 산지 모르는 거지. 아까는 등기부상에 론세일로 산 거는 등기부상에 유동화 회사의 임정택의 이름이 이렇게 변경돼 있고 이거는 전혀 변경돼 있지가 않고 내가 입찰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랑 조건을 맺는 거죠. 3억 4, 그러면 3억 4천짜리를 뭐 1번 매입을 3억 1,200에 여기 600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산다. 두 번째, 얼마에 입찰을 들어갈 거냐? 저는 3억 4천에 들어가기로 얘네들이랑 협의를 한 거야. 이 금액도 입찰 들어가는 금액도 협의를 해요. 내가 3억 5천에 들어가고 싶으면 3억 5천에 들어가면 되지. 내 채권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서. 볼까요? 채권이 3억 7,200까지 있었으니까 내가 최대 이거 3억 7,200까지 쓸 수 있었어. 근데 그냥 3억 4천에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이제 달아서 얘네들이랑 이런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 요 금액 내고 계약을 하고,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경매를 위한 대출이 따로 있거든요. 아까는 질권 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채권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대출 얼마나 받을까? 3억 4천에 낙찰을 받아서. 강 선생님, 대출 얼마? 아니, 그냥 대충 찍어. 80? 그럼 2억 7,200? 80%면 2억 7,200이잖아. 2억 7,200? 우리 김 선생님. 그러면 3억 뭐 1,000? 뭐 90%? 이빠이? 이빠이가 얼마야? 이빠이가 뽀빠이도 아니고. 70%? 70%? 90%? 또 80? 80? 또 100%? 100%는 해줄까? 90%? 정답은 하나도 없어. 91.2%면 얼마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3억 4천에. 대출 총액을 3억 1,200 받았어요. 3억 1,200. 몇 프로야? 91.2? 넘는다고? 91.2%가 3억 1,180만 원. 네. 그러니까 뭐 91.4% 될래나?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매입가 얼마였어요? 1,200. 대출은? 3억 3천. 괜찮은 장사 아니에요? 그렇게 대출이 근데 많이 나와요? 대출이? 내가 산 금액은 법원에서는 모르잖아. 어쨌든 이거는 나 채권을 산 거니까. 행위가 두 가지인 거지. 채권을 산 거고 경매는 내가 낙찰을 받은 거고 물건을 산 거고. 행위가 다른 행위를 한 거지. 네. 보증금이 얼마? 월세. 이자 내고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죠. 그럼 1년이면 1,200이잖아. 보증금 2,000에. 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말씀드렸을 때 이게 여러 번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거예요. 저도 이거 하나뿐이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왜? 이게
이게 첫 물건이었어, 첫 물건. 2014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업 듣는 중에 이거 받은 거야. 두 번째 물건이 아까 그 물건이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물건이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제 계속 상황이 변하는 거잖아, 시장 상황이요. 내가 이거를 경험했다고 이 물건만 찾아다녔다면 아마 여기 못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를 이거만 하러 다닐 거 아니야, 사람들이. 경험해 봤으면. 그럼 이 물건을 왜 나한테 왔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생초보한테 온 거죠, 생초보한테. 왜? 봤더니 그 당시에는 이런 물건의 매가가 80%에서 85% 선에 거래가 되는 금액인 거야. 그럼 2억 7,500에서 3억 사이에 거래가 되는 게 맞는 거지, 시장 가격이. 그러니까 고수들은 안 사고 있었던 거야. 더 싸게 살라고. 2천만 원, 3천만 원 더 싸게 살라고. 근데 저는 계산 두들겨 보니까 그래도 수익이 나와. 그 2천만 원을 더 먹겠다고 나도 그들처럼 버티고 있었으면 저한테 기회가 없었겠죠.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돈이 많고 뭐 이거 안 해도 뭐 월세 뭐 짱짱하게 나오고 뭐 많이 있어.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지. 제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된 거죠. 해봤으니까,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물건들을 아직도 사람들이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진 않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찾아다니니까. 없다고도 말 못해요. 그럼 저한테 이제 그럼 선생님 왜 안 하세요? 나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거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뭐하고 하기가. 장이 좋아지면 또 한번 가겠죠. 이런 물건이 많아. 이때만 해도 선택의 문제였어요. 선택에. 뭐를 할 건지 많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임장을 해서 이 물건 중에 상담을 해서 뭐를 할 건지를 그때는 그렇게 고민을 했었다고.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많은 물건을 찾아서 팔아요, 안 팔아요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80% 이상이 아마 안 판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20%가 파는 건데 그 20%를 가지고 가격이나 조건들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물량이 적으니까, 모수가 적으니까 이게 확률이 적을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만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2015년도부터는 다 그냥 일반 매입을 했어요. 왜? 2014년 12월 달부터는 정부에서 부동산 뭐 다 풀어버리기 시작을 했어.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그냥 싹 풀기 시작을 해서 2015년도부터 금액이 그냥 쭉 오르기 시작하는데 가격이 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뭐 10개월씩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 나오는 즉시 그냥 잡아서 월세 놓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를 배우신 분들은 경매만 하고 MPL을 배운 분들은 MPL만 하고 대입연재 하신 분들은 대입연재 하고 그것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차익형 그게 답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분양권 다 자기가 하는 주 종목들이 있어. 맞기는 한데 이것을 그게 다는 아니다 이거지. 그럼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맞는 거. 누가 맞다 옳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투자법 중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선택과 집중.